기아의 왼손 투수 곽도균은 4월 11일 SSG와의 경기에서 구원 등판했으나 단 한 명의 아웃도 기록하지 못한 채 2점을 내주었다. 그 후 그는 1군 마운드에 복구하지 못했다. 팔꿈치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왼쪽 팔꿈치 굴곡근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은 그는 수술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현재까지 재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남 한평의 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그를 만났다. 곽도균은 동기인 윤영철과 함께 재활그룹에서 훈련하며 내년 시즌 복귀를 준비 중이다. 내년 6월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곽도규에게 재활은 자기 회의와 그리움과의 전쟁이다. 반복적인 재활 일정을 소화하며 보내는 매일이 오히려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1군 마운드가 그리워질 때가 많다. 그의 역할상 그러한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곽도규와 같은 필승조 투수는 경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자주 등판한다. 마운드에 서면 도파민이 폭발한다. 그는 오늘의 패배 주범이 내일은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런 매일을 통해 반성과 성장이 있다고 느낀다. 던지지 못했을 땐 당연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마저 그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전 마운드에서는 좋았든 나빴든 결과가 즉시 나타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날을 위해 개선할 점이 명확히 보이지만 재활 과정에서는 그러한 피드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곽도균은 의욕을 잃은 상태는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곽도균은 프로 입단 2해 만인 지난 시즌 자신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71경기에서 4승 2패와 16홀드, 2세이브를 쌓으며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4경기에 투입되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선발되었다. 그 시절엔 현재와 같은 마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선수는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목표 없는 반복, 단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발전만을 생각하던 그날들이 더없이 그립다. 재활을 극복하기 위해 곽도균은 스스로를 체근하고 있다. 팀 재활 일정이 끝난 저녁에는 매일 추가로 달리기를 한다. 그는 달리기를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동일한 시간과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훈련도 많다고 믿는다. 그러나 재활 중인 지금, 러닝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곽도균은 재활을 성공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일부터 진심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 야구를 바라보는 시야도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도 그는 매일 뛰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주천변을 따라 달렸고 한평에 와서는 팀이 정한 러닝 코스를 따라가고 있다. 머릿속 또한 쉼없이 움직인다. 재활 과정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곽도균은 영철 선수에게도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수술 직후까지만 해도 지금 던져도 초구 150km 스트라이크를 꽂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이 끊기듯 그 느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지금은 간신히 그 이미지를 되찾은 상태다. 찾아낸 느낌을 잃지 않으려 매일 투구 동작을 상상한다. 실제로 공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투구거리를 늘려갈 계획이다. 때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력감도 이제는 점차 떨쳐내고 있다. 재활을 시작한 직후만 해도 그는 종종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다.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며 잠도 편히 이루지 못했다. 곽도균은 지뢰찾기 게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재활 초기에 일부러 그 게임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머릿속에서 야구 생각을 밀어내고 다른 걸 억지로라도 채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젊은 선수가 그런 고전 게임을 아느냐고 묻자
요즘엔 넷플릭스에서도 지뢰찾기 게임을 제공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이제 지뢰찾기 고수가 되어 필승법까지 터득했다고 전했다. 그에게 재활은 단순히 상처 입은 부위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다. 예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진정한 재활이라고 믿는다. 어떤 투수로 거듭나 돌아오고 싶은지 물었더니 구단 모기업이 자동차 회사라서 그런지 곽도규는 지난 시즌 자신을 음어슬카에 비유했다. 강력한 터보 엔진을 장착해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으나 정교한 제어는 어려운 차량이라고 했다. 곽도규는 재활을 마치면 스포츠 세단 같은 투수, EV6 같은 투수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다며 미소 지었다. 한층 성장하여 훨씬 더 정밀하고 세련된 투구를 펼치겠다는 뜻이다. EV6는 기아에서 선보인 최신 전기 자동차 모델이다. 김도영과 곽도규의 부상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우승팀 기아가 무기력하게 시즌을 마감했다. 복귀의 핵심은 이 일일까? 국산 에이스 육성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는 주전 김도영, 불펜 요원 곽도규 등의 부상 여파로 무너졌다. 타선과 투수진, 수비의 결함을 모두 메워야 하는 기아는 이일이가 토종 에이스로 성장해야 하는 숙제까지 안은 채 위상을 되찾고자 한다. 29일 현재 2025 K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된 팀은 7위 롯데 자이언츠, 66승 6무 70패까지 4구단이다. 롯데는 8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으며 9위 두산 베어스, 60승 6무 77패와 10위 키움 히어로즈, 47승 4무 92패는 시즌 초부터 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의외의 탈락은 8위 기아, 63승 4무 72패나 하겠다. 지난 시즌 리그 유일 6할 승률, 87승 2무 55패를 기록했던 기아는 1년 만에 승률이 4할 중반대로 추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타율은 리그 1위, 0.301에서 6위, 0.258로 선발 평균 자책점 역시 1위, 4.1에서 6위, 4.14로 하락했다. 특히 불펜 평균 자책점이 3위, 4.98에서 9위, 5.26로 급락한 점이 치명적이었다. 기아는 개막 전부터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5억 원을 받는 MVP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지는 불운을 겪었다. 김도영은 양쪽 햄스트링을 번갈아 다치며 올해 단 30경기만 출전했다. 필승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좌완이었던 곽도규 또한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되었고 5선발 윤영철, 유틸리티 황동화 등도 잇따라 부상당했다. 불펜 부담이 가중되며 마무리 정혜영마저 데뷔 후 최악의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부상 선수들이 복구하더라도 선발 라인에는 토종 에이스가 요구된다. 37세의 양현종은 연속 2시즌 4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한 이일이가 그에게서 역할을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 이일이는 지난 13일 LG전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로 527일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이일이를 주축으로 양현종, 김도연, 윤영철이 선발진을 튼튼히 구성해야 기아의 성적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야수 오선우가 팀 내 홈런 3위, 18개를 기록하고 외야수 김호령이 존재감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팀 최다 실책으로 리그 3위, 117개를 기록할 만큼 수비는 흔들렸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포스트 시즌이 좌절된 후 팬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 분명히 변모해야 한다며 선발이 흔들리고 불펜 사용이 잦아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불펜 운영이 성적의 핵심이다. 공격보다 투수진과 수비를 견고히 다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